증인의 메모를 오해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제시해드린 메모는 맨 왼쪽 메모 상단에 보면 서 있듯이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삭제된 메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9항입니다.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저도 다 압니다. 네. 29항입니다. 휴대폰, 이 메모를 보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, 행정망, 경찰망, 건강보험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. 이 내용은 포괄형 위반자를 앞서 최우선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의 휴대폰, 사무실, 자택 주소 등을 행정방, 경찰방,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맞습니까? 재판장님,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지 제가 피고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. 뭐 형사사건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증언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증언 거부합니다. 네, 3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. 위 메모를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당시에도 좀 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증언 거부하겠습니다. 네. 다음으로는 여인영의 기록 순번 649번에 있는 메모 중에 10월 27일 19시 33분 37분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 위 메모는 김영현 장관이 한 말을 당시 메모했던 것입니까?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합니다. 이 메모야말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. 군인이 쓴 메모에 저것이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거죠? 아니, 이상하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저는 합동 그 방첩 사령관으로서 전시 임무가 합수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이 저기서 써 있는 저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? 근데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왜 메모를 쓴 사람은 저걸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고 누구랑 공유한 적도 없는데 그 조각조각의 일부를 가지고 왜 스토리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. 네. 이 메모를 보면 점령, 출입 통제, 현장 보정, 군 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선관위 이야기였던 것 같고 선관위 얘기는 전부터 계속 했었다. 이것도 그때 당시에 장관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메모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? 증언 거부하겠습니다. 결국 위 메모를 보면 김영현 장관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증언 거부하겠습니다. 다음은 2024년 12월 4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. 19시 12분 31분경 메모입니다. 이 메모를 보면 김현지 강위원, 정진상, 이석기에 관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이들 이름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고요.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강 무슨 뭐 혁신위원 뭐 그런 건 줄 알고 썼는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진짜 이름이더라고요.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었다가 잠깐 지우고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 이름에 대해서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도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로 들었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?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. 36항 질문 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같은 날 19시 48분 45분경 메모입니다. 여기 보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? 검사님,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. 견강부회.
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왜 계엄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메모라는 건가요?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. 그냥 그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.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떤 전체 메모의 일부인지 저거만 쓴 건지 뭘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거 한 줄만 딱 갖다 놓고 나서 아 당신 지금 계엄의 중견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제가 처음에 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? 근데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평시든 전시든 계엄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무슨 저 메모 하나를 보고 중견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견강부회와 같은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. 네,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. 이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앞뒤의 내용들이 말씀드리면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.